이슈 인터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의 평가와 정책 제언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팀 정택수 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네네네. 뭐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도 개최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단상을 없애고 추천 방식으로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은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다소 차별점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임기 초반에는 도어 스태핑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언론과 접촉을 늘리시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시다가 그게 얼마 못 가서 중단이 되는 모습을 우리 국민께서 모두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향후에도 이런 격의 없이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가까운 시점인 윤석열 정부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금리가 대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전국의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집값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만 유독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는데 올해 초에 오세훈 시장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지를 하면서 강남의 집값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 대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과열세가 좀 가라앉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네네. 체감도 좀 다르고요. 경실련에서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값을 정권별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보 정권일수록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왜입니까? 사실 진보 정권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로 모두 한결같이 부동산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 경기의 흐름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가 한번 발동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시기가 왔을 때가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네, 크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때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핀셋 규제인데요. 예. 핀셋 규제로 조금씩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핀셋 규제에 해당하는 지역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유망 지역으로 사람들 사이에 통용이 되면서 그 지역의 집값이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효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통설이 성립된 그런 배경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부동산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일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적당한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항상 부동산을 통해서 약간 좀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경기 흐름을 따라서 한번 확 불붙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불붙는 시점과 정부 그 불붙는 시점에 정부에서 잘 정책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그 불을 꺼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 불이 붙었군요. 그러면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바로 정책이 나왔어요. 첫 부동산 네네네, 정책. 맞습니다. 네네네. 6월 27일에 대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이거거든요. 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만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학습 효과로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비상계엄 사태로 실각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남 일대를 비롯한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았다고 합니다. 예. 이런 소문들이 그인들 사이에서 또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투기 심리를 또 한 번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지한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한 번 또 크게 불이 붙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제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정권이 바뀐 것과 맞물려서 이번에 규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억 원을 그 금액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네.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6억 원의 기준이 그렇게 적당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소형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6억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를 해도 괜찮냐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억 아파트에 만약에 대규모 투교 수요가 몰림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6억 이상의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예. 결국 서울 집값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6억이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사실 미흡 판정이 많다. 풍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했을 때 네네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6억 원도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내가 다 일일이 그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집을 살 수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현실성이 네네.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과연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언론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집을 사기를 부추기다 보니까 결국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가계부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가계부채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저출산 구조가 매우 심화되면서 집값 절벽이 한 번쯤 올 거라는 생각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충격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한대로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그렇긴 있는데요. 하네요. 질문 드렸는데도.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단기적이고 확고한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정부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주에 쌓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집값을 조금씩 낮추어 간다라는 철학만큼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정권이라도 집값을 더 이상 올리기 위한 자극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펴지 않고 꾸준히 이 정책으로 밀고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 공급 정책 이런 것들이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정책들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동산 대책이.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역이어서 네네. 피부로 와닿는 건 집이 팔리지도 않고 네. 금액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광주같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지금 부동산 대책은 글쎄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좀 그 지역 집값과 관련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말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얼마이건 간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율에서 유리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라리 이거 가지고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에 비싼 거 한 채 사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다 처리를 하시고 강남에 한 채를 사시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그런 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세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방에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지방에 집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꿔야 될 게 많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산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것도 지역에서 보면 네.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거든요. 지방 네, 민심하고 좀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는 한번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폭탄을 마냥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번 개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 불패 신화부터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점이 굉장히 우려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네. 지방 균형 발전 정책도 확고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 역시 지방 중심의 공급 확대, 도심 정비하고 연계돼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과거 정권을 떠올려 보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던 정권에서 지방의 집값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지지를 떠나서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개발 이익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곳곳에 또 이제 개발 사업 벌이고 각종 투자금이 지역에 쏟아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 땅값마저 올라가서 지역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또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십 조에 달하는 지방 수건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또 지방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지방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한 자금을 또 시장에 풀다 보면은 그 역효과로 지방의 땅값마저 올라가서 지방의 서민마저도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많은 겁니다. 서울에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에 투기를 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벌일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벌여야 된다. 함부로 마구잡이로 그 개발 사업을 벌였을 때는 그 역효과로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표현도 쓰셔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분양도 거의 되질 않고 있고요. 빈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이걸 연계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네네네네. 이게 사실 바로 그 직전에 부동산 경기 호황기라고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빈집이 속출하고 미분양이 나오고 그 역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마구마구 집을 짓고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짓기만 하면 팔린다고 해서 무한대로 집을 짓도록 허용해주고 허가를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에서야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깨트리고 새로운 구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마구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또 그 호황기가 왔을 때 또 무한대로 집을 지을 것이고 그 끝에 또 그 저출산에 따른 절벽이 왔을 때에는 더 큰 절벽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보다 중장기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좀 전에도 내주셨었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택이 없는 분들 또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봐도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판단과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은 힘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저는 그 말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오히려 집값 하락기에는 그 심리가 잘 작동하지 않다가 집값이 오른다고 했을 때 그 심리가 오히려 더 크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나 집 사지 않으면은 두 번 다시는 집 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많은 분들께서 휩싸여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의 규제가 점차로 강화되는 방향이 어쩔 수 없이 맞는 방향이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를 계획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곤란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좀 더 부동산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간들을 넓게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집값이 안정되어야만 전세값도 안정되고 월세값도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반드시 함께 좀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사업팀 정택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